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명절, 설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들이 강한 매기를 집중시키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 아니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들은 없었는데요. 자, 지속적으로 우리는 반도체 좋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조정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강한 이슈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의 어떤 연장선으로 보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잘 안 보이는 영역을 잘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동반 돌파함에 따라서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저력을 여러분들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목표가가 얼마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목표가 저도 궁금하고, 글쎄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목표가 대략적으로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 성격이 비슷한 그런 종목군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빅히트, 또 뭐 넷마블, 카카오 게임 이런 종목군들도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진단까지 같이 묶어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카카오, 네이버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우리 구정 명절 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이버 이 쇼핑 부분하고 쿠팡하고 비교한 부분의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었어요. 쿠팡의 어떤 가치, 글쎄요, 최대 막 50조 이상의 가치를 한번 상장 이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와서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올린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어찌됐던 3월 말 안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쿠팡에 투자를 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동안에 체면을 많이 구겼었죠. 그쵸? 투자를 잘 못했다. 그 펀드가 사실 좀 삐끄덕거린다. 그런데, 이 쿠팡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조까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3조 원을 투자하고 몇 배예요? 7배인가요? 그죠? 3조 투자로 한 20조 이상의 어떤 가치를, 55조까지 아마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면 한 7배 정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쿠팡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당연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다소 미국에 상장되는 것과 또 국내 시장에 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할인율을 또 불가피하게 적용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 자, 가격은 카카오가 높아요. 그죠? 절대 가격은 더 높은데, 여러분 액면가를 보시면 다릅니다. 네이버가 훨씬 더 액면가 대비해서 높죠. 오늘 기준으로 카카오는 50만원을 돌파하죠. 네이버는 38만 5,500원이에요. 그럼 카카오도 비싼데? 라고 하시는데, 카카오는 액면가가 500원이고요. 네이버는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네이버의 가격이 한 5배 정도를 더 곱하는 게 이제 뭐 평균적으로 맞을 수가 있겠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60조가 좀 넘죠. 63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44조 정도. 네이버가 4위, 카카오가 9위입니다. 매출이나 실적도 우리가 비교를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수치상으로 비교해보면 카카오가 많이 뒤져지죠. 아주 많이 뒤지진 않는데요. 이제 매출 규모만 본다면 작년도에 네이버가 한 5조 좀 넘었어요. 5조 3천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매출이. 카카오가 4조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1조 원 조금 넘게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작년도에. 카카오가 4,500억 정도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
여기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리려면 이 신사업을 비롯한 아직까지 뭐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의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네이버의 쇼핑이 부각되고, 뭐 카카오도 쇼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조금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하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점. 자, 두 회사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혹자들은 그래요. 자, 어떤 게 더 낫다? 네이버가 훨씬 낫다. 카카오 팔고 네이버 사라. 반대로, 야,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지. 그러니까 네이버 이제 팔고 카카오를 사라. 자,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둘 다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동반 상승을 할 거란 전망이에요. 저의 판단으로 봐서는 어떤 게 더 강하냐, 어떤 게 더 약하냐 이런 개념보다 당분간은 같이 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성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좀 더 먹을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카카오톡을 주로 많이 쓰고요. 쇼핑은 카카오 쇼핑보다는 네이버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뱅크는 카카오뱅크를 쓰고요. 페이는 뭐 다른 페이도 많이 쓰지만 또 네이버 페이를 최근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모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편리성이라는 건, 저는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은 누구나 다 쓰고, 뭐 네이버 쇼핑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도 잘 돼 있고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쇼핑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걸 떠나서 아무튼 두 회사 모두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어요.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다 이런 논리는 당분간은 조금 뒤로 좀 빼고, 같이 안정적인 성장과 또 뭐 매출 실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주가 재평가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 집단 순위,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위에 있다, 이런 부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김범수 의장이 본인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사회 환원을 한다, 이런 얘기. 그죠? 그게 5조 원이 넘게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재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기업들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사실 세습형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라든가 네이버 이해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완전 자수성가형이라고 할 수 그 부분도 네이버와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조금 달라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좀 집안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김범수 의장은 집안이 그렇게 뭐 금수저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자수성가 쪽으로 본다면 김범수 의장 쪽이 좀 더 네이버보다는 더 자수성가형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기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부자들도 이제 세습형 부자에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뭐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 대기업 집단에서 이렇게 없었던 데를 보면 뭐 셀트리온 같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죠? 10년 정도밖에 업력이 안 되는, 그죠? 얼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10년, 20년 정도 된 회사들이 재기에서, 그죠? 손꼽히는 뭐 서정진 회장이라든가 이혜진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김범수 의장이라든가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사람들. 또 빅히트의 방시혁 의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죠? 새로운 신사업을 가지고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전망이 밝다. 그래서 세습형 부자도 좋지만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샜나요? 그죠?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연매출 4조 시대를 열었다. 네이버 5조 시대를 열었죠. 그죠? 역시 둘 다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윤리 경영,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ESG 경영에 나선다. 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 합병 얘기도 나와서 아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열사 수가 얼마 전에 매스컴퓨터에서 보니까 SK그룹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SK그룹이 한 140개인가요? 그죠? 카카오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카카오 계속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자, 이쯤에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먼저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사적 심각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 1월 달부터 올해만 들어서 보게 되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물량이 조금 엉켜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좀 꼬여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상승세를 강하게 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쿠팡의 상장 얘기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후에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갭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정도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좀 천천히 오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좀 급하게 이렇게 또 급락의 가능성도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아무튼 최근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카카오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기술적 분석 점수는 카카오에 좀 더 주고 싶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50만원 시대가 됐죠. 자, 카카오 50만원만 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사업,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 포털이라든가, 그죠? 이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반에 있는 이런 회사들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이 진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많이 바뀌고 시장에서 마트로 변하고요, 그죠? 은행에 직접 가던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1등주, 또 시장에서 닷손가락 안에 드는 시가총액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신사업, 새로운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산가형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는 점은 카카오, 네이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 이런 회사들의 주가의 가치에도 분명히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카카오 목표가 얼마, 네이버 목표가 얼마, 이건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실적이 어때서 뭘 곱해서 뭐 자기 자본이익이 어때, 이게 수치로 나오는 목표가는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아무런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PER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왜? PER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성장수는, 성장성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꿈의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얼마 간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수정될 것 같아요. 이따가 네이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는 여전히 김범수 의장과 100% 가지고 있는 홀딩스, KQ 홀딩스가 이제 카카오를 지배하면서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구분해서 차차차차 이제 또 가지를 쳐 나가겠죠. 그런데 카카오는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비전에 뭐 안 걸쳐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뭐 쇼핑, 톡비즈라든가 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톡비즈 매출, 계속, 이게 뭐 가장 지금 현재 캐시카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보잖아요. 뭐. 근데 여기 광고도 나오고. 이게 이런 겁니다. 사실. 이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기존 사업 영업이익하고 신규 사업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신규 사업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도 적자예요. 이게 만약에 기존 사업 영역처럼 저렇게 플러스권으로 가 있으면 사실 카카오도 별 볼 일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권이 플러스 영역으로, 영업이익 쪽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 쪽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까지는 카카오는 주가의 재평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높은 비중을 저는 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유사합니다. 여기도 카카오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주 똘똘한 핵심 사업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최근에 또 어디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 뭐 여기만 한 게 아니죠. 뭐 그죠? YG하고도 손을 잡고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핵심되는 그런 사업들, 뭐 포털, 또 지금 이제 쇼핑. 지금 네이버 쇼핑이 약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조는 안 되는데 한 10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많게는 한 18조 정도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 그래요. 그죠? 지금 현재 네이버의 시총이 60조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쇼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쿠팡이요. 거래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마존의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알리바바가 거의 이제 이 거래 금액 규모만 해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최대한 5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3월 말 안으로 쿠팡이 상장이 돼서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의 히트, 조짐 이런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주가 재평가되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16만원 대부터 계속 상향 조정. 19만원에서 21만원, 또 23만원, 33만원, 36만원. 저 사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좀 약간 좀 감질나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가 지금 얼마예요? 38만 5천 원이에요. 38만 5천 원인데, 지금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목표가 나와요. 저는 지금 주가가 40만 원인데, 목표가가 50만 원이다. 그럼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서 모험을 하진 않아요.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좀 느려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겠지만, 곱하기 2 하고 싶어요. 여기서. 카카오 목표가 곱하기 2. 네이버 목표가 곱하기 2,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겨우 5만원, 10만원 먹자고 지금에서 목표가, 물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목표 주가는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는 후행성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서 주가 떨어져 봐요. 목표가 하향시킵니다 또. 그죠? 항상 후행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꿈을 꾸는 것만큼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상상해. 네이버의 어떤 라인이라든가 네이버의 쇼핑이라든가 네이버의 어떤 다른 부분, 예전에 메가버스 이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메가버스 영역의 어떤 성장성, AR 또 뭐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 이렇게 꿈을 가지면 1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본인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믿고 성장주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카카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신사업이, 그죠? 뭐 카카오 뱅크라든가 카카오 페이라든가 카카오 티,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IPO에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흑자로, 또 그 흑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카카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성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카카오 파이낸셜,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뱅크 좀 비교를 좀 해본 부분인데 아직은 카카오뱅크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봐서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페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자,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한번 잠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 시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빅히트. 샀는데 3일 물렸어. 절망이야. 괜히 이 방송 들어내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 주가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그죠? 자, 지금 아름다운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빅히트. 여기서 조금씩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슬퍼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히려 빅히트는 그동안에 무서워서 못 샀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어떠한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넷마블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넷마블도 오늘 장이 뭐 50포인트 가깝게 올랐는데 이거는 좀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반도체만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좀 덜 억울한가요? 자, 넷마블 괜찮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고요. 조금 거래를 줄이면 추가 매수 시점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약보합, 강보합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 아직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다. 안심하고 보유하셔도 되고요. 안심하고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현대투자문자 회원 가입 안내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고요. 요즘 가입을 좀 많이 하십니다. 재미들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더 재미있는 수익률,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투자문자 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간단한 포트폴리오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